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97쪽 등기필 정보 보실 차례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꼼꼼히 볼 생각이에요. 등기필 정보.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신축한 자 또는 토지를 만든 자,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한 자, 그 자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즉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최초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즉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보전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는 보전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그리고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등기가 실행이 되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요 등기소에서는 요 신청인에게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필증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필은 완료 필자고 증은 증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 완료 증서라는 뜻인데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뜻인데 영수증으로 등기필증을 한 장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등기필증을 한 장 이렇게 소지하게 돼요.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갑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 이때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에게 요 상실되는 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을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갑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무권리죄의 처분행위가 발생합니다. 또는 형법상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요 등기 의무자에게 상실되는 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 등기필증이라는 자료였습니다. 이게 왜 그 자료가 될 수 있냐면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판례가 권리자로 추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요 등기필증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로서 요때 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요것이 제공이 되면 요 등기관은 요 갑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것이고 확인이 되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실행해 주면 이제 또 다른 등기필증을 즉 영수증을 또 한 장 작성해서 이것을 신청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요 등기필증을 한 장 소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갑에게 교부가 됐던 것이죠. 따라서 체크를 한 다음에 영수증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을은 새로운 영수증을 한 장 갖게 되고 그리고 요 갑에게 부여되었던 등기필증을 요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등기필증 한 장 가지고 있을 테고 1년 후에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을은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이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또 하나의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영수증으로서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이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왜? 을에게 처음부터 주었던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을은 등기필증을 또 한 장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 등기 신청인에게 작성해서 교부했죠. 영수증으로서 등기 신청인에게 교부를 한 겁니다. 등기 의무자에게는 기존의 등기부자가 제출했던 걸 체크한 다음에 돌려줬고 새로 만든 것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등기 의무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이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이죠.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했던 것이 등기필증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등기필증이 수행했었는데 이 등기필증은 이제 폐지가 됐어요. 아직 이제는 작성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은 이제 나중에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면 돼요. 근데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등기필증 제도가 이제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다른 제도가 대신해야 되는데 이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라는 것이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에게 이제 무엇이 작성돼서 교부가 되는 겁니까? 등기완료 통지서가 작성돼서 교부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교부가 됐던 것은 등기완료 통지서가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에게 예전에는 등기필증을 작성해서 교부했는데 이제는 뭘 주는 겁니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등기 권리자가 이제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그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은 신청인에게 두 장이 가는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도 가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가는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영수증으로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등기필증이 두 가지 제도로 이렇게 분화가 된 겁니다. 이때 이 등기필 정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니까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왜?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죠.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게 아닙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누구에게 교부가 됐죠?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했죠. 예전에 등기필증이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했죠. 등기필 정보도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인이죠.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이 돼야지만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이제 나중에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뭡니까?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소 등기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돼요.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는 전세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하겠죠. 그러면 이때 전세권 변경 등기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돼요.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채권액이 달라져서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됩니까? 안 돼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게 아닙니다. 왜?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세권자가 A 혼자였는데 A, B로 둘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가 둘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기록이 되죠. B가 추가됐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죠. 네 번째, 같은 사람일 때. 같은 사람일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질 않아요. 같은 사람일 때 요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부에 기록된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이 작성된 등기필 정보를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뭘 첨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예전에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 봐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등기 신청인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도 기록이 됐습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작성되지 않습니까? 작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걸까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등기 신청인이 누구죠? 네? 등기의무자 아닙니까? 맞죠? 등기의무자가 신청인이에요.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는 누굴까요?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새로운 등기명인은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이때는 이 등기명인,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통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일 때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통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왜?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등기부에 기록이 된 자는 등기 관리자,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지 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 이때는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자는 누굴까요? 네? 채무자가 되겠죠. 채권자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는 채무자니까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통지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세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예 없죠. 굳이 있다면 등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굳이 있다면 등기관이 될 겁니다. 없는 거예요. 신청인은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니까. 근데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는 누굴까요? 보전 등기 명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신청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도 뭐가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네 번째, 이거는 좀 성질이 다른 건데요. 네 번째,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이때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애당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경락인이 등기를 갖추겠죠. 근데 이 경락인 명의의 등기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거니까 신청이 되는 것이고 등기 명의는 따로 있죠. 맞아요. 그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애당초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거짓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애당초 작성되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를 보시면 자신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데 등기 명의는 자신이 등기를 신청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데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알려는 줘야 되겠죠. 알려주는 줘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통지될 수는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수는 없고 그 대신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그렇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또 하나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그거 대신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등기 완료 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선 등기무죄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주죠. 맞아요. 그러면 신청인은 누굴까요? 등기의무자가 신청했죠. 얘는 신청이니까 요거 줘야 되겠습니까? 신청인에게. 여기 써놨잖아요. 신청인에게 주는 게 뭡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러면 신청인은 등기완료 통지를 받는 것이고 요 통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등기관리자에게는 요 통지를 받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받아요. 둘 다. 채권자 대위 신청을 보죠.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채권자에게는 요 등기완료 통지를 받는 겁니다. 채무자는 요 등기완료 통지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받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실까요? 네.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할 때는 이건 신청인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겠죠. 대신 등기명인에게는 뭐가 나가는 겁니까? 요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관공서의 등기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공서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좀 어려워요. 좀 책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 더.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작성이 됩니다. 예전엔 등기필증이 이제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정보가 그걸 대신한다고 했죠.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처럼 딱 한 번만 작성이 됩니다. 두 번 작성되는 경우가 없어요. 딱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보통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신청. 그리고 종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 신청.
그렇겠죠.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 사를 다니다 보면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 컴퓨터가 고장이 돼서 포맷을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거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작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됐다가 없어졌다면 이 등기필 정보 대신에 뭔가가 필요하겠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그걸 대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면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합니다.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무엇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매매계약서 있겠죠. 그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 대금을 지불했겠죠. 영수증 또는 요 취득할 때 취득세 납겠죠. 납세 확인증. 이런 각종 자료를 통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등기관은 확인조서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등기필 정보 대신 확인조서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특히 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여기 등기 의무자 을을 기록하는 칸이 있겠죠. 요 등기 의무자 을 그리고 도장을 찍을 겁니다. 요 도장 을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모두 같이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 이게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사항이에요. 작년 개정사항이라서 이게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 확인조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을의 도장인지를 나중에 등기관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확인조서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소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뭐도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을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게 됐다면 직접 출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 A는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예요. 부탁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요 A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있어서는 등기관 같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대한 자격증이죠. 따라서 법무사는 등기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무는 법률사무의 일종이에요. 법률사무는 변호사가 전문가죠. 그래서 변호사도 등기사무의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사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등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 그 역할을 변호사나 법무사가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을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때 위임장을 받아야 되겠죠. 위임장 뭔지 아시죠? 네. 위임장을 받을 때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요 등기의무자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임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매매계약서, 영수증, 납세 확인증 이런 걸 가지고 요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위임장을 받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위임장 수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인이 됐다면 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겠죠. 요 위임장이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까?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는 겁니다. 이 위임장을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임 확인 정보라고 불러요. 위임 확인 정보.
그래서 이 위임 확인 정보가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등기부자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나중에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뭐도 첨부할까요? 인감증명도 첨부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이 A가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일반인이 대리 신청할 때는 뭔가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을이 출장 가기 전에 공증인 사무실로 갑니다. 같이 공증인 사무실을 가요.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더라는 겁니다. 얘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얘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이제 공증인이 등기부자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공증인이. 그럼 이 공증인이 이 역할을 왜 수행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은 변호사만이 공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는 공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증인은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했겠죠. 요즘은 공증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증정보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뭐도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도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또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자 본인이 신청한 겁니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겁니까? 대리인이 신청했죠. 그래서 이 대리인들이 등기를 신청한 건데 이때 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이 을에게 알려는 줘야 되겠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 을에게 등기 완료가 통지가 됩니다. 대리인이 누군가가 와서 너의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넘기는 등기를 신청했다. 그리고 그 등기가 완료가 됐다라는 사실을 이 을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서 알려줘야 됩니다. 즉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이것도 기억해 두셔요. 다시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등기부자 본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등기필 정보 나와 있고요. 거기 의의를 보시면 여기 2번을 보시죠. 의의번. 거기 둘째 줄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존재할 때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옛날에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뭡니까? 등기필 정보죠. 맞아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렇다면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자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제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셔요?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말소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죠. 맞아요. 이때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하나,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하나, 두 개.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책에 쓰셔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또한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라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왜 등기필 정보를 구태여 제공하느냐? 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왜 구태여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느냐?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죠? 맞아요. 권리가 넘어갔는데 제공하지 않는다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여전히 갖고 있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한 거고 진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좀 싸게 팔 테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될 듯 말 듯? 네, 그 정도 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조심하셔야 될 것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하나 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때도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때도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요 두 개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확인받게 되면 확인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하게 되면 이제는 등기필 정보를 따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 즉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이때는 위임 확인 정보가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뭐요? 인감 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 정보에 어디 갔어? 신청 정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해줄 때는 그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공증 정보가 작성이 되면 이게 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 따라서 공증 정보 플러스 뭘 첨부하면 됩니까? 인감증명.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외워보시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 등기필 정보의 작성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말은 신청인이 등기 권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1번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라는 표현이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 어디 갔지? 권리에 관한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신청인이 등기 권리자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되는 거, 요 요건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요 요건이 1, 2, 3이에요. 요 요건이. 1번을 보시면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 권리를 보전하는 등기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보전 등기는 보전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돼요? 되죠. 두 번째,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의 설정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저당권자가 기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기록이 되죠. 전부 다 등기 명인이 기록되는 등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권리의 설정,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경우에도 가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있습니까? 있죠. 가등기 명인을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등기. 원래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등기 명인이 새로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자 등기 명인이 기록되는 것이 거기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거기 가로를 보시면 갑 단독 소유를 갑을이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이거 어떨까요? 을이라는 등기 명인이 기록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 단독 소유였는데 갑을의 공유로 고쳤으니까 을이라는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됩니까? 기록되죠. 그 다음에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합의자가 A, B였다가 A, B, C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자가 추가되었는데 C가 추가됐는데 C라는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됩니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1, 2, 3번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그러면 신청인과 등기 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여기 등기필 정보에서 1, 2, 3번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되는 등기이구나 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1, 2, 3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로 구성이 됩니다. 일련 번호, 비밀 번호로, 즉 번호로 구성된 것이 등기필 정보인데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를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에 요 등기필 정보를 기입하는 칸이 있어요. 등기필 정보에, 신청 정보에,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를 기입하는 칸이 있는데 그 칸에다가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 같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로 구성이 되는데 일련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이 되고 비밀 번호는 총 50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50개가 부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 정보에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를 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기본서를 보시면 요거 등기필 정보가 책에 다 고스란히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즉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이때 등기 명인에게 작성하되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 명의별로 작성할 수 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작성하지 아니한다. 작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 이때는 신청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승소한 등기문제의 신청에 의한 등기. 이것도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명인에게 작성해 주지 않으니까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요?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강공소 촉탁의 경우. 강공소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왜요? 강공소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의 등기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무자가 됐을 때, 강공소가 등기무자가 됐을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공소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강공소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실 건데요.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 이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열받은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어떻게 할까요? 실행을 할 겁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경매법원, 집행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집행법원에 경매를 청구합니다. 경매가 청구가 되면 이 집행법원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의 경매는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왜 임의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요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때 요 자신의 이름이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요 등기부만 갖고서도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버려요. 그러면 경매 절차 진행 여부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을의 의사에 달려있죠. 그래서 을의 의사에 달려있는 경매라고 해서 임의경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의경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결정이 나면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처분 제한의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요즘은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매각 절차를 통해서 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그렇죠.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얘기해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요 채권을 배당을 받은 겁니다.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병은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는 누가 해주는 등기일까요? 법원, 이 매각 절차는 법원이 주관해요. 따라서 이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도 법원이 말소를 시켜줍니다. 이거 누가 해줄까요? 직권. 이것도 매각 절차, 경매 절차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자가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자는 누굴까요? 법원. 이것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이것도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거 누가 해줄까요? 이것도 매각 절차의 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것도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이 세 개의 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죠. 따라서 등기소의 관할이 같아요. 그리고 세 개의 등기는 경매 절차의 한 부분들이죠. 따라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등기는 법원에서 일괄 촉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제가 일괄 신청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일괄 촉탁할 때. 되셨을까요? 이때 이 말소 등기나 이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는 등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될까요? 기록이 되죠. 이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 병이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등기무자 이 병이 등기를 신청해 줄 테고 정도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해 주겠죠. 그렇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텐데 이 등기무자 병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지만 원칙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요 병은. 요거 이해가 되셔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명의로 여기 법원이 요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예외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관공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그 등기 권리자가 나중에 등기무자로 전환됐을 때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럼 그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문장을. 다만 관공서가 법원이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나중에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법원이 요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촉탁할 때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필 정보는 일단 작성이 되죠. 그 작성된 등기필 정보는 촉탁하고 있는 법원에게 통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매수인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도 됩니다. 양쪽에 다 통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요 법원에게 통지할 때는 통지받은 요 법원이 다시 건네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예외적으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관공서에게 통지해도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관공서에게 통지할 때는 관공서는 받아서 등기 권리자에게 보내줘야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좀 어렵죠? 그러면 거기 설명이 됐고요. 등기필 정보에 통지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서 통지되겠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서 통지되겠죠. 맞아요. 맞죠? 등기필 정보 통지의 상대방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등기 명의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위에서도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고 등기 명의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청인과 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이 돼야지만 작성 통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네.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관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 밑줄 치시고요. 이때 관공서 여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때는 관공서에게 작성 통지해도 되고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해도 된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게 통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대표자나 지배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해 두십니다.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첫 번째,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작성이 됩니다. 두 번 작성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등기명인에게 통지가 됐다면 등기명인은 제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보관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등기소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필요할 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통지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관공서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이건 뭡니까? 전자신청의 경우라는 뜻이에요. 전자신청의 경우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밑줄 치시고 기억해야 되겠죠. 3개월만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 이건 뭡니까? 방문 신청. 이건 방문 신청이겠죠.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개월만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나와 있는데 거기 2번을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이거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게 뭐라고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이거예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그 대신해 주는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해 주는 것이고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누구입니까? 채무자죠. 채무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등기 완료 통지.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얘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4번 이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이게 뭡니까? 아까 보신 등기필 정보가 없어져서 대리인이 위임 확인 정보 또는
공증정보를 등기필정보 대신 제출하는 경우 이때 등기완료 통지를 누구에게 해준다고 했죠? 등기무자 본인에게 해준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등기 촉탁에 있어서는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관공서에게 뭘 해준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맞죠?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 4번을 보십니다.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에 대한 통지 나와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신청서의 등기완료 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며 거기 만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에게는 신청서에 등기완료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를 통지합니다. 이 등기의무자도 등기신청인이죠. 맞아요. 등기신청인이니까 원칙적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영수증으로서. 그런데 이 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가 다른 자에게 넘어가니까 구태여 등기완료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누구는? 등기의무자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잊으셔서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적공부에는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가 있죠.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두 개의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대장, 하나는 뭡니까? 등기부.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소유자도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각 부에는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두 개가 일치함이 원칙이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준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요 등기소에 등기소는 대장소관청에게 여기 변화가 있는 등기를 완료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대장소관청은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만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겠죠?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대장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기록이 되지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권자는 기록하는 칸이 없어요. 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는 의미가 다르죠. 따라서 가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또한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질 때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권자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요. 소유권자만 기록하는 칸만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겠죠.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뭐 이런 건 외우실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에 가세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세금 징수하라고. 그렇겠죠. 그런데 가등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요거까지 기억하십니다. 가등기일 때도 세금을 징수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